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오시더니 훨씬 더 많이 슬림해지셨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변인님 하면 언제 들어도 그 깡깡하고 그 가시도 친듯한 그 연설 발성 있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목 관리는 따로 하십니까? 저는 지론이 사람은 모든 걸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다행히 좋게 물려주셔가지고 목 관리라는 걸 따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큰 소리를 우리 애국동지들 앞에서 질러도 목이 좀채 쉬지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정치인으로서 길을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언제부터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되셨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그리고 그 전신이 아니라 이름 바꾸고 당명 바꾸기 전에 대한애국당 2017년 8월 30일에 우리공화당에 입당을 했고, 그 이전에는 제가 2016년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당 활동은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서는 이제 대통령님 탄핵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제가 그 이전까지는 시민단체장이었거든요. 시민단체장으로서 북한인권 운동단체였는데, 시민단체 가지고는 이 위기 국면이라는 게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2017년 3월, 4월 그 경에 자유통일 대한민국 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제가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큰 정치 활동이죠. 그러다가 그것은 전혀 이 역량에 맞지 않아서 무산됐고, 그리고서는 2017년 8월 30일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에 입당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정당인 활동, 정치 생활 시작했습니다. 예, 그 정치 생활을 하기 전에는 원래 변호사님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만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몇 가지 드려보면은, 북한인권 운동가, 그리고 북한인권 변호사, 그 중에서도 미국 변호사, 그리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헌신했었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비영리 민간단체, 통일부 산하의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 하기 전에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 나는 북한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서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또 그 통일부 산하의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가 되면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님 탄핵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 세력, 정치뿐이구나라는 판단하에 정당인으로서 활동 중입니다. 네. 그러면 정치인 이거 잘라야지. 정치인 인지연이 됐잖아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요. 정치인 인지연을 국민들께 가장 널리 알렸었던 계기는 6.13 지방선거, 2018년에 6.13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13 지방선거에 인지연,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인지연 후보, 기호 7번 인지연 후보의 슬로건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서울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감히 넣겠습니다, 유일한 혁신과 개혁의 정치인 인지연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질문이 간단한 자기소개로 되어 있는데, 그건 건너가도 되겠어요. 다시 또 진짜로. 지금 시국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통합을 하자,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공화당의 저는 당론을 대신 발표하는 수석 대변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란 것은 없습니다. 당론과 공동 대표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저의 그 정치적 입장도 진행되는 바인데요. 일단 어저께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 기구까지 설치하겠다 구체성을 띠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30분도 지나기 전에 이제 공동 대표님들과의 소통 후에 논평을 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을 묻어버리는 보수 통합이란 것은 바로 불의한 자들의 야합이요, 그리고 모래 위의 성이라는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을 쓰려다가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으실까봐 모래 위의 성이라는 표현으로 논평을 냈고, 그리고 또한 대표님들 뜻을 대신 전하자면 이 보수 대통합이란 것은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진실과 정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기사로 나왔어요. 네. 우리 공화당이 정론관 이제 사용률이 1위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은진 대표님의 힘도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공화당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그야말로 제가 게을러지고 제가 불성실해지는 순간 우리 태극기 국민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의 그 보이스, 그 목소리가 묻혀버린다. 가뜩이나 이 어려운 언론 환경에서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쉬지 않고 해야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달된다. 그것 때문에 저는 대단한 사명감을 투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론관에서의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닙니다. 바로 오마이뉴스가 정론관에 보고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정론관 사용 횟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 가장 많은 사용한 대변인은 1위는 바른미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횟수에 있어서는 2위가 바로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인지연 수석, 그런데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거의 몇 시간, 그 2분, 3분, 3분, 5분 그렇게 모여진 시간들 중에서 몇 시간이나 제가 월등한 정론관 사용 시간 1위의 정당은 바로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의 인지연 수석 대변인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공화당은 365일 결코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우리공화당의 당론을 끊임없이 정론관에서 대국민, 국민에게,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발표했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화당의 노력이 우리 공화당과 우리 애국국민들의 목소리를 나의 게으름으로 파묻히지 않도록 내가 정말 눈물과 땀으로 열심히 뛴 결과가 이렇게 고스란히 데이터로 남았구나라는 점에서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세상에 또 드러날 수 있게 기사화한 팩트 위주의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 기자한테까지도 저 사람은 기자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제가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토요일 집회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일요일에도 알려야 하는 것이 저로서는 대변인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일요일이 쉬지 못합니다.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극기 집회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없습니다. 공휴일에도 당론에 대해서 발표해야 될 게 있으면은 응당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휴일, 휴일 개념 없이 수석 대변인직을 맡은 이후로 지금까지 중단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해 주려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조은진 대표님
그리고 국회의원 한 분으로 이제 그 바람에 이제 그 덕으로 정론관도 1등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한 분 대표님을 모시고 여태까지 쭉 해오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홍문종 대표님하고 2인 공동 대표 체제가 됐는데 수석 대변인으로서 그 어떤지 일할 때 어떤 좀 뭐 달라진 점이 있다든가. 예, 달라진 점이 네. 점, 네. 달라진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공화당이 투트랙의 리더십으로 양동작전, 완전 이쪽에서의 조원진 공동대표님의 활약, 또 이쪽에서의 홍문정 공동대표님의 활약 등으로 저희가 더욱 공격력과 투쟁력이 강력해졌다는 것이 좋아진 점, 그리고 수석 대변인으로서 느끼는 바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느끼는 바는 일이 또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 당론이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때 반드시 두 분께 동시적으로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더 많아지고 더 세심한 소통이 필요할지라도 저는 두 공동대표님 체제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셨잖아요. 미국에 다녀온 거기에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해프닝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 다녀왔죠. 그리고 저는 2018년 10월에도 미국을 다녀왔고 2019년 10월에도 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요번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고 감명 깊었었던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6.25 참전 유공자님들, 그러니까 코리안 워, 6.25 전쟁에 참전하신 유공자, 공을 세우신 유공자, 미국인 유공자, 한국인 유공자, 미국 군인, 한국 군인, 그것도 다 70세, 80세, 90세까지 이르른 한국전 참전 유공자님들께 우리 공화당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회동, 그 오찬 자리의 사회를 영어 사회, 한국어 사회로 제가 MC가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인 유공자님들, 한국인 유공자님들을 제가 직접 악수하고 서로 영어로 소통하고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렸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들께서 흘리신 그 피, 당신들의 헌신과 그 공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와 인권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도 드렸고 한국말로도 드렸을 때 그분들이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와 뜨겁게 악수해 주시고 뜨겁게 포옹해 주셨을 때 제가 한미동맹 강화의 가장 강력한 스킨십, 가장 강력한 관계 형성이 바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가능한 거구나 라고, 무슨 고위 대작을 만나는 것도 중대하고 하지만 제가 제 입으로 직접 6.25 참전 미군 유공자, 한국군 유공자, 미국에 계신 그분들께 직접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음이 제가 너무나 큰 보람과 의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가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시를 푸셨습니다. 그 미국인 용사, 미국인 유공자 한 분께서는 그 리쥐에이 장군, 맥아더 장군, 그리고 워커 장군, 그분들의 이름이 포함된 한국 전쟁의 그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고 하지만 승리를 했다라는 보람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 시로도 낭독하시기도 했었고, 그분들의 느낌 중에는 우리를 찾아서 고맙습니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왜 더 많이 찾지 않습니까? 라는 한국국 군인 유공자의 또 쓴 고언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그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 생각 같으면 정말 어떻게 좌파로서 살 수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미국의 현지인들은
좌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혹시 그 미국 현지 분위기에서 좌파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셨는지? 제가 좌파 쪽 사람들, 미국 소재에 있는 좌파 쪽 사람들에 대해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계속 이메일이나 소통을 통해서 계속 정보에 접근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좌파들, 미국 좌파 교포들, 그분들에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퍼붓는 돈도 엄청나고, 또 미국 현지의 한국계 싱크탱크에 퍼붓는 돈도 엄청나고, 또한 그 정계와 언론계에 퍼붓는 돈도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교민사회에서도 야,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으려면 좌파해야지, 이런 인식이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수십 년 동안 그런 준비를 네, 맞습니다. 해왔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우파는, 우리 대변인님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우리 우파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말이 너무나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전 조금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이 혁명 전사들끼리도 이 네트워크와 소통이 좀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적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한 명의 우파 국민, 한 명의 애국자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하고의 이제 유대관계, 연대 체제 구성,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을 때 저에게 지지를 보내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를 보내는 그런 미국 내의 우파 교민들을 네바다 분들, 라스베가스에서 사시는 분, 그리고 시애틀에 사시는 분,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시는 분,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그냥 잘 만났어요가 아니라 그분들하고의 이제 연대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이제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의 미국 전역에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최근은 아니지만 한미 동맹을 트럼프도 마음대로 깰 수 없게끔 그 법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상원 동의 이렇게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께 물론 큰 기대를 하고 많이 의지를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그 미국 의회 옛 정치인들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약에 우리 대변인이 미국에서 의회를 만났다. 그랬을 때 영어도 원래 물론 잘 하시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의회, 상원과 하원에 계신 미국 의원들, 미국의 국민의 대표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좌파 무리들에 대해서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선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의 수준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지저분하게 반미 선동을 해댈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울에서 이제 미국 국민들, 본토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미군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해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이, 지금 얼마 전에도 미국 대사 관저를 침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그 반미 선동에 능하고 악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보다는 대비를 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은 끝까지 같이 가야만이 동북아에 대한민국만내가 아니고 한반도만내가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안보가 가능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함께 지키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